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이제 1월이 이제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부터는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다들 이번 설날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너무 가격만 쳐다보고 계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가격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답답했었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답답했었냐면, 오늘 이제 제목에서 가져왔다시피 비트코인의 지배력 57%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흔히 이제 우리 코인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도미넌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코인 전체 통틀었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배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옆으로 당겨서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여기 주황색이 비트코인이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코인 시장을 100%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한 비율이 어느 정도냐. 뭐 예전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91%였네요. 근데 하지만 최 근래에 이제 알트코인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 근래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여기 2021년 1월 14일 약 70% 정도 찍었었어요. 이때가 도미넌스가 70%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70% 찍고 그대로 그해 5월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최저가 40%까지 찍었어요. 여기 있죠? 40%를 찍는다.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그럼 알트코인 60%가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40%, 알트코인 60%. 그러면은 완전 대불장이 온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그 상승된 양분을 알트코인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지배력이 약 57%에 올라갔는데, 이게 알트코인에게 가려고 하면은 최소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한 50% 이하, 이제 뭐 40%대까지 떨어져야지. 뭐 40%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환상적이고, 이제 코로나 때 40% 제일 하단부 찍었을 때가 40이거든요. 여기 40 살짝 보이나요? 40 여기 보이죠? 이거 이제 자 1셋 여기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40%가 찍었을 때가 거의 최저점입니다. 여기 있죠? 이때 2021년 이때가 제일 2021년 5월이 40%를 찍었었어요. 근데 글래스로드에 따르면 이제 이러한 발전이 이제 코인의 시장이 발전하는 것들이 봤었을 때 강세 사이클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2020년 11월에도 BTC 지배력이 60% 정도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1월에는 69%까지 상승하고 또다시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난 다음에 하락하고 다른 알트코인을 끌어올려줬다. 그리고 이런 실적을 반영한다면 현재 강세장의 최소 목표가 비트코인은 12만 8천 달러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비트코인은 이제 올해 약 2배 정도 증가한다면 알트코인장은 3배에서 5배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투자하는 자금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간다면 뭐 되게 달달할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코인이 좀 덜 갈 때도 있거든요. 뭐 다른 코인들이 많이 이번에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배 올라갔잖아요. 작년만 기준으로 했을 때 5배 갈 줄 잘 몰랐잖아요, 사람들 다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리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좀 그렇습니다. 많이 가서 사실 저도 배가 아프죠. 알트 시즌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알트장이 시작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알트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도미넌스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퓨어 앤 그리드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퓨어 앤 그리드가 이제 80 넘어가고 90 가까이 이제 다가오면은 이 시장이 점점 탐욕에 물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다면,
좀 저희가 알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잘 알고 따른다면은 알트 시즌이 곧 시작되고 3월부터는 상당한 급등이 예상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항상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전략자산 비축으로 전략자산 비축할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한국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라고 있습니다. 코빗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안 써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었던 거래소예요. 그리고 예전에 피터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체가 돼서 이제 김승민 이분으로 바뀌셨고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각국에서 국가 단위의 포머가 시작될 것이다. 내가 소외되는 공포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국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으로 결정을 한다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연기금 등이 확보하는 경쟁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4일 만에 이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인공지능 총책임자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뭐 가상자산 규제 완화라든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의 비축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그리고 2021년에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제 엘살바도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 엘살바도르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얘기하는 것과 미국이 하는 것과의 그 임팩트는 어마어마하게 다를 거거든요. 국가 간의 비트코인 레이스가 벌어질 건데, 한국이 뒤늦게 인식을 바꿔서 매입할 경우에는 그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좀 많이 늦게 들어오겠죠. 이게 만약에 미국 공화당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 최소 이제 20년간 보유한다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00만 개면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량의 약 이제 5%에 해당합니다. 2,100만 개에서 혼란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차액으로 국가의 부채를 해결한다는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이제 공화당의 의견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은 이제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텍사스,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의 주의원에서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법안을 발의 또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투자처임을 증명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 부채 해결책으로는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면 각국에서는 다른 나라, 이제 미국이 만약 그렇게 보유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왜 우리는 안 하지? 라는 여론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시작할 수밖에 없고 국가 간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국부 펀드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은 국민연금이 이제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STR,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이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간접 투자, 직접 투자에 가깝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냥 회사가 비트코인이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무겁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내용들을 한 두세 번씩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갖고 할 때는 좀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동영상을 이제 준비하면서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사실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방송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 시장을 우리가 알트코인을 가지고 어떠한 시장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알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친구야, 내가 리플을 샀는데 리플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10% 먹고 빠져라, 뭐 5% 먹고 빠져라, 이런 것보다는 이제 법정화폐의 가치라든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이라든지, 이제 뭐 리플 같은 경우에 곧 ETF 승인을 앞두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ETF 승인 확률이 85%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빗의 센터장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그는 이제 클립토 프리지던트를 선언한 이제 트럼프가 신행정부 출범과 각국 금리 인하 등의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타 가상자산의 가격을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 자체적으로의 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약 1억 6천만 원, 1억 5천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내 자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내 알트코인은 전혀 안 올랐어. 한 20-30%밖에 안 올랐어. 그래서 되게 답답한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이더리움 투자하는 사람들은 까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시장은 진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은 주식 시장보다 엄청나게 더 큰 보상으로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USD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는 테더라고 얘기를 하죠. 테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타이거 리서치에서 내용을 갖고 오게 됐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 10위권 안에는 펀더멘탈 아주 좋다. 투자하면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50위권 안에, 아니면 100위권 안에서 투자를 하라 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시가총액 4위에 올라가 있는 USDT 테더고, 그리고 USDC,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 이게 레오라는 이것과 그리고 USD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테더입니다. 이제 이 테더는 뭐냐? 테더를 보시면은 지금 테더의 가격은 1,449원이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달러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달러로 보시면 테더는 1달러예요. 테더 1에 테더 하나가 1달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싶어서 테더를 샀다. 근데 왜 테더 가격이 안 올라요? 테더는 가격이 안 오르는 코인입니다. 미국의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보유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테더는 다양한 블록체인 상에 존재를 했고, 그리고 수년에 거쳐서 거래량과 유동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거냐면 테더는 여러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왜 테더를 굳이 가지고 있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에서 코인 사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코인 사려고 이제 뭐 잠시만요. 제가 업비트가 안 깔려 있어서 업비트 즐겨찾기를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자주 들어가니까. 자, 업비트를 즐겨찾기 추가를 좀 할게요. 자, 업비트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마켓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화 마켓, 우리나라 원화를 넣어서 구매하는 원화 마켓이 있고, BTC 마켓, 비트코인을 넣어서 구매하는 비트코인 마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USDT 마켓. 이게 테더 마켓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비트에서 로그인해서 은행에 뭐 K뱅크에서 돈을 넣으면은 업비트에 돈이 이렇게 딱 전송이 되면서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달라요.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해외는 1달러를 넣게 되면은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테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테더로 입금되면서 테더 자체적으로 이제 코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위에 올려져 있는 USDE라는 거죠. USD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더로 갖고 있으면 시장의 변동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인을 바꿀 때마다 발생하는 법정 통화화폐 간의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이나 지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테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밧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테더의 코인이
1달러랑 밧줄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쉽죠? 그러니까 테더는 밧줄과 밧줄끼리 묶여 있으니까 이 1달러의 기준은 깨지지 않는 거죠. 이거를 이제 코인 업계에서는 패깅이라고 합니다. 1달러와 1달러끼리 묶인다. 이걸 패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2014년에 비트코인 투자자 브록 피어스랑 이제 리브 콜린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크레이그 이제 셀러스가 이제 리얼 코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먼저 만들었는데, 이제 테더라는 코인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민간 기업으로 발행되고, 이것들이 이제 달러랑 1대1한 동등한 가치를 가지면서 이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달러를 똑같이 가지고 있냐? 이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좀 뒤에 얘기할 건데, 이 코인 시장에서 항상 뭔가 코인 3대 악재, 뭐 코인의 악재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그 리스크 중에 존재하는 게 테더의 악재인 거죠. 왜 그 테더의 악재라고 얘기를 하냐? 테더가 사람들이 계속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미국도 달러랑 예전에 금이랑 패깅이 돼 있었잖아요. 금 보유량에 맞춰가지고 달러를 발행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달러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논란을 갖고 왔잖아요. 과연 미국이 그만큼의 금을 갖고 있느냐.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금태한 제도를 폐지를 하면서 이제 우린 자유롭게 발행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테더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1테더가 발행이 되면 1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국채로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USDT 같은 경우는 100% 달러로 준비금을 보장된다라고 주장을 처음 했어요. 하지만 불투명한 자산 운용과 준비금 실사 거부로 인해서 규제 당국과 시장에서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빵 터진 거죠. 어떻게 됐냐? 어떻게 터졌냐? 유럽에서 지금 테더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유럽연합에서 가상자산 이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MICA라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MICA. 지금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 자체가 유럽이 크진 않아요. MICA 규제. MICA 규제가 이제 유럽의 가상자산 규제입니다. 그래서 MICA 기준에 이제 코인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테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뭐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경쟁자들의 시장 점유율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태계들을 자기들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긴밀히 협력은 하려고 하는 척은 하는데, 뭔가 주민금 실사나 이런 것들을 실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산 운용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USDC, 아까 보여준 것 중에 USDC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만드는, 이제 미국에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물론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요새 이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유럽에서 USDT 테더를 받지 않는다면은 테더의 점유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테더의 점유율을 바치고 있는 게 이 바이낸스예요. 바이낸스에서 워낙 테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유율을 엄청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더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테더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유럽에서도 USDT 이제 테더의 규제 역량을 분석하고 주요 성장 과정 논란을 보면서, 이제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더에 대해서 만약에 너희가 유럽에서 쓰려고 하면은 규제 요건을 충족시켜라. 그래서 유럽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테더가 그런 규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근데 테더가 마지막까지 이제 규제 조건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MIC에서는 유럽 서비스에서 테더를 제외를 했습니다. 2024년.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더는 좀 견고하게 계속 시장 지배력을 계속 키워오고 있거든요. 그게 좀 아시아에서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업비트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업비트에도 쓰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테더에 대한 리스크를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테더 이슈는 항상 시장이 좋을 때마다 테더 리스크나 테더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근데 USDC 같은 경우는 좀 잘 없거든요. 근데 테더는 그렇게 자기들이 논란 속에 있으면서도 시가총액이 83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83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EU에서 이제 MIC의 규제 자체는 USDT에 전례 없는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이걸 이제 테더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테더는 지금까지 좀 성공적으로 위기를 잘 넘어왔어요. 그리고 테더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에게 붙어야겠다.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테더가 미국 시장을 본격화해서 미국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미국 서부 그리고 아시아 위주로 지금 테더가 본격적으로 제일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테더와 진짜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트론 위에 테더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테더가 이제 발행되고 했으니까 저스틴 선이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제 아들이 운영한 거기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 공략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테더가 이게 적극적 행보를 보이냐면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독특한 위치 때문인 거죠. 테더 같은 경우에는 테더의 1달러의 그 기준을 패깅하는 것 자체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일치를 하죠. 그래서 제도적 보호를 기반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유럽이랑 손잡기보다는 미국이랑 손잡겠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엄격한 규제를 정면으로 따르기보다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우회적인 전략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지만 전략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기준도 충족하고 여기 기준도 충족해야지 이제 월드 글로벌 이제 에셋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돈을 실질적으로 내고 미국에 이득이 된다면 안아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지역별 양분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데 유럽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더는 이제 아시아랑 서부, 북미의 서부 쪽은 이제 테더를 사용하고 그 아니면은 코인베이스가 장악한 다른 이제 동부권이나 이제 유럽 쪽은 USDC가 주도권을 잡을 것 같은 테더와 USDC가 양분되는 그런 시장이 올 것이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USDT 규제 리스크, EU 시장 퇴출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미 벌써 EU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테더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 녹색 그래프가 테더입니다. 테더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다음에 많은 것이 테더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제 USDC. 그리고 USDE라고 있습니다. USD가 제가 항상 얘기하고 강조했던 여기 까만색 USD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USDE 이제 에테나의 디파이 이제 생태계 코인인데 이것도 지금 벌써 25위까지 치고 올라왔죠. 에테나의 USDE. 예. 또 이제 1달러랑 같이 페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제 아시아권의 USDT 테더와 USDC 이게 양분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 뭐 예전에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이제 USDT 이제 테더를 발행했었고 이제 코인베이스는 USDC로 이제 발행해서 돈을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판단을 한번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이 테더 이슈는 계속 다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테더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보시면 테더가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140조, 아까 120조라고 했나요? 그 정도 갖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테더 점유율이 되게 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테더 점유율이 점점점 낮아지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USDC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제 이 사이에 만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2월 시장이나
3월 2, 3월 중에 한번 살짝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시장에서는 너무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좀 사랑하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MICA 규제, 뭐 유럽 가상자산 규제 관련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려워요. 뭐 어려워서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알면 또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전 세계 시장은 이제 코인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근래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TF의 방향성인데요. 지금 새로운 ETF를 지금 알트코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솔라나라든지 그리고 리플이라든지. 그 중에서 리플이 이제 ETF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 상반기에 될 수도 있고 뭐 하반기에 될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ETF 승인된다 해서 꼭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더리움이 ETF 승인되고 거의 안 올랐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ETF 승인된 이더리움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500만 원에서 아예 안 움직이니까 500만 원의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이제 약간 이더리움을 둘러까기도 했지만 이더리움도 오를 거예요. 조만간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더리움도 한 1000만 원 찍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 장에는 이제 3월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코인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꽉 붙잡으시고 펀더멘탈이 괜찮다 하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이낸스 연구소였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